아니 뭐야? 초콜릿이 왜 이리 비싸? 1,700원? 나 어릴 때는 500원이면 그냥 사 먹었는데 도대체 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24년 연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3% 올랐고 2025년에도 2.1% 상승했어요. 2년 연속으로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자주 사는 것들로만 따지는 생활 물가는 2025년 기준 2.4%나 올랐어요. 그리고 80년대부터 2026년까지 보면 계속 오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원재료 값이 올랐어요. 잠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초콜릿 공장 사장이에요. 작년엔 카카오 1톤에 4,000달러였는데 올해는 12,000달러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가격 올려야겠다고요? 정답입니다. 자, 초콜릿 한 개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카카오는 가나, 코트디부아르 같은 서아프리카에서 와요. 전 세계 카카오의 70%가 여기서 나거든요. 근데 2024년에 기후위기로 수확량이 박살났어요. IC 선물거래소에서 카카오 가격이 2024년 3월에 톤당 1만 달러를 넘겼고 12월엔 12,931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1년 만에 약 3배 넘게 오른 거예요. 자, 이 비싸진 카카오를 우리나라 공장이 사와야 되는데 결제는 달러로 하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카카오를 사는데 원화가 더 많이 들어요. 원재료 값에 환율까지 겹친 거죠. 공장에 도착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가공하고 포장하고 유통하고 이 단계마다 다 비용이 들어가요. 결국 이 모든 비용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게 어디냐? 가격표예요. 실제로 롯데웰푸드는 2024년 5월에 카카오값 폭등으로 크런키 같은 초콜릿 17종을 평균 12% 인상했어요.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면 결국 가격도 오르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두 번째, 시중에 돈이 많아졌어요. 이해하기 쉽게 역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923년 독일이에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전쟁 배상금 갚으려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결과는요? 베를린에서 빵 한 덩이가 2천억 마르크. 빵 하나를 사는데 많은 지폐를 지불하고 거스름돈도 세야 하니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까지 투입됐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돈을 수레에 싣고 다녔어요. 돈으로 벽지를 바르고 뺄감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콜라 시장에 콜라가 100병 있을 때랑 10,000병 있을 때 콜라 한 병 가치가 다르잖아요. 돈도 똑같아요.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M2 통화량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2026년 3월 기준 4,13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예요. 돈이 시장에 그만큼 많이 풀린 거죠. 그러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면서 물가도 올랐어요. 실제로 한국의 1인당 GDP는 2000년 기준으로 약 1만 달러에서 현재 약 3만 달러를 넘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졌다는 뜻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엔 특별한 날에만 외식을 했었다고 하네요. 짜장면 한 그릇도 큰맘 먹고 시키는 거였죠. 지금은 점심에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6,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시는 일이 훨씬 흔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화가 딱 한 켤레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럼 누가 그 운동화를 가져가게 될까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겠죠. 가격을 조금 올려도 살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 가격을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사려고 한다면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 경제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거나 소비 심리가 좋아져서 모두가 물건을 더 많이 사기 시작하면 기업들도 생산을 늘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는 속도가 생산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 물건 값은 점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특정 상품 하나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면 여러 물건의 가격이 함께 오르게 돼요. 이게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까지가 물가가 오르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포화량 증가, 그리고 수요 견인.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물가는 100년 뒤에도 심지어 1000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비싸질까요? 1년 전 일론 머스크는 미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AI랑 로봇이 발전하면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거다. 로봇이 2만 달러 밑으로 풀려서 누구나 한 대씩 갖고 그게 무한정이라면 물건이 넘쳐나서 가격도 돈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의적인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AI가 일자리를 줄일 때를 대비해 기본소득 같은 대책을 연구하는 펜실베이니아대 머리네스쿠 교수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혜택이 자동으로 모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한쪽은 돈이 사라진다, 한쪽은 격차만 커진다. 답이 갈리죠. 그래서 제가 AI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본 자료를 싹 다 줬어요. 물가, 통화량, GDP, 머스크 발언, 반대 의견까지요.
자료를 다 주고 이 자료들을 통합해서 봤을 때 물가는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AI 답을 한번 볼까요? 첫째, 물가는 끝이 없대요. 1000년 뒤에도 오른대요. 이유가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AI 말로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래요. 짜장면이 비싸진 게 아니라 내 5,000원이 약해진 거죠.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흔해진 돈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앤 이렇게 답했어요. 끝은 없다. 숫자 단위만 커질 뿐이다. 지금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100년 뒤엔 10만 원, 1000년 뒤엔 1억 원이 될 수도 있다네요. 1억이요? 와우. 그냥 0이 계속 붙는 거죠. 그럼 머스크 말은 어떻게 봤을까요? AI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AI 말로는 로봇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은 거의 공짜가 될 거래요. 식량, 재료, 공산품 값은 머스크 말대로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진 머스크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AI가 짚은 게 있어요. 로봇이 아무리 많아도 못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남 땅, 한강뷰, 콘서트 티켓, 사람들의 시간. 오히려 물건이 공짜가 되면 돈이 이런 데로 몰려서 더 비싸질 거라네요. 듣고 보니 일리 있죠. AI가 근거도 하나 들었어요. 머스크 본인도 그날 전기랑 물질 같은 건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거든요. 한계가 남는 한 거기엔 가격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그 로봇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소득도 같이 올랐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AI 답이 좀 따끔했어요. 그 소득이 올랐다는 건 나라 전체 평균일 뿐이다. 물가는 빨리 뛰는데 내 월급은 그만큼 안 뛴다. 그리고 핵심, 가만히 저축만 하면 내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손해보는 건 결국 나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물가처럼 내리고 오를 수 있는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저는 재테크 공부는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리해보면요. 이번에 물가 오르는 이유 파보면서 제일 크게 와닿은 거.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결국 내가 가진 현금 가치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현금 어떻게 지키지? 답은 딱 하나. 재테크 해야겠다. 근데 저 재테크 1도 모르거든요. 최근에 삼성 주식 1주 산 게 전부예요. 그래서 주식부터 해보려고요. 다음 영상부터 주식 스터디하러 가시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